네, 안녕하세요.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수강생 김현재라고 합니다. 이 과제를 하면서 배운 점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오픈MP랑 이제 멀티코어 프로그래밍이 처음 해보는 거고 조금 미숙한 점 고려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차인데요. 목차는 문제 설명, 주요 코드, 작동 확인, 고찰,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설명입니다. 본 과제는 이제 암호화된 이미지 두 장을 불러와서 복원된 이미지를 추출하는, 그래서 이제 추출해서 안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제인데요. 교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이제 암호화 방식이나 그 암호화 해독 알고리즘을 다 구현을 해 놓으셨고, 필요한 변수, 함수, TUI 그리고 타이머까지 전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건 이제 그 저희가 배운 코드들, 간단한 함수들 있잖아요. 그 스레드의 개수와 스레드의 번호, 그리고 프레그마 구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몇 줄짜리 코드만 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코드를 짜려면 목적과 원리를 알아야겠죠? 과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렬 처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일 분배 및 스레드의 개념 잡기, 그리고 병렬 처리의 유용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병렬 처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병렬 처리란 무엇일까요? 성능 향상을 위해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이제 강의에서 설명이 나왔던 부분인데, 고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하드웨어의 발전 그 경향, 속도에 맞춰서 병렬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는데요. 즉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만으론 그 속도에 한계가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속도를,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결론은 그냥 성능 향상을 위해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 분배 그리고 스레드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 코드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의 유용성 확인인데요. 이거는 유용성이라고 하면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 과제에서는 처리 속도만큼 이제 유용성을 확인하기 좋은 척도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 빨라졌는지 확인을 해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보시는 것은 교수님이 구현한 시리얼 알고리즘인데요. 타이머를 통해서 포문이 돌아가는 이 시간을 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 사이즈만큼 포문이 돌아가서 교수님이 작성한 디크립트 알고리즘 매크로를 통해서 연산이 수행이 되는데요.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그 이미지가 되겠죠? 데이터가 이미지가 되는데, 이미지의 사이즈가 6000 곱하기 4000이에요. 높이가 6000이고 너비가 4000인데 2400만 곱하기 3 해서 이제 총 7200만 번의 연산이 수행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16명이 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알고리즘이 제일 효율적일지 생각을 해볼까요? 네, 7200만 개의 작업, 16명의 사람. 그 교수님이 첨부하신 그 PPT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총 작업량을 그 사람 수만큼 나눠가지고 각자 할당을 해서, 네, 일 분배를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건데, 작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 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작업량을 사람 수로 나눠서 그 스레드 번호가 만약에 0이면은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제 m이 이제 한 100만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제 0부터 100만까지 이렇게 되겠죠. 스레드 번호가 1이라면 100만부터 이제 200만까지 이렇게 쭉 일을 분배하게 됩니다. 포문 사용을 위해서 이런 변수를 선언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샵 프레그마 OMP 패러렐 구문인데요. 이 샵 프레그마 OMP 패러렐 구문은 배우셔서 알겠지만, 여기에 작성한 코드는 이제 스레드 수만큼 이렇게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독립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게 이제 즉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각자 따로따로 한 번에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결정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그 만약에 스레드 0번이 m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0번이 사용한 m과 1번이 사용한 m은 다릅니다.
방금 설명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서 포문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OMP get number thread는 총 스레드의 개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가 16스레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16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7200만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레드 번호를 불러오는 거죠. 이건 OMP get thread number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구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스레드의 번호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번이 불러온다면 이제 이 m 곱하기 3부터 m 곱하기 4까지, 스레드 4번은 4부터 5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m 곱하기 4부터 m 곱하기 5까지 이렇게 해서 이를 공평하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실행하면은 과연 속도가 빠르게 나올까요? 네, 정답은 거의 한 8배 정도 느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함수 호출로 인한 오버헤드 발생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A라는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A에다가 이제 미리 스레드 번호를 받아와서 그 A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일한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좀 더 성능이 향상된, 좀 더 빨라진 그 수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작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과 작동 확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복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패러렐 컴퓨팅 세계, 요약을 하자면 어렵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제가 단기 인턴을 할 때 현업 개발자분도 멀티코어를 통한 성능 향상 부분은 실제로 엄청 어려운 부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좋지만 컴퓨터 공학부 학생으로서 배워갈 게 많은 한 학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